일본에도 네, 그런 경우가 과로사가 사실 일본어부터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일본어로는 카로우시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일본에서도 옛날부터 문제이긴 했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20대 초반 여자분이 너무 일에 지쳐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것도 그게 큰 문제가 돼서 그분이 했던 내용이 너무 좀 슬프다고 많이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하루에 2시간밖에 잘 수 없다. 이게 계속 된다면 죽고 싶다. 죽는 쪽이 더 행복할 것 같다. 이미 또 4시가 출근해야 된다.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가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자고 싶다는 것 이외의 감정을 잃었다.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제 과로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과한 노동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분석을 하겠지만 과한 노동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 과한 노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정말 불의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되게 안 좋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결정인 건지 그런 걸 약간 좀 생각을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 이제 봤던 변지에서 나왔던 내용은 너무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죽어야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인간 취급을 못 받아서 죽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고 재작년에 그 어떤 고등학생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노동 착취 같다고 그냥 견디지 못하게 돼서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과로가 자살로 이루어지는 이어지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뭔가 되게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로라는 단어가 과연 맞는 걸까라는 의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어요. 일이 바빠서 자살까지 한다면 일을 그만두셔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 참- 여유가 없어서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 그냥 저렇게 힘들면 그냥 일을 그만두지 왜 근데 자살했을까? 이런 상황들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남의 태도를 봤을 때 내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다가 또 어차피 그만두고 다른 데에 들어가봤자 예, 거기도 같다고 마찬가지. 생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굴러가고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한번 들면 이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0시간을 노동을 하잖아요. 그럼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존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7시간을 자야 된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계속해서 20시간을 일하게 되고 아까도 이제 트위터에 나왔지만 오늘 2시간밖에 못 잤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은 자기 자신의 사고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존엄성.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깥에서 보고서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근데 이미 그게 무너진 상태예요. 따라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다. 그 회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20시간 노동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아니 근데 신동엽 씨도 일주일에 뭐 녹화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일 끝나고 나면 항상 그 회식을 하시고 뭐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과로가 힘들어요? 과음이 힘들어요? 저는 저의 모든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과식과 과음. 네. 예. 근데 제가 옆에서 몇 번 보진 않았지만 녹화하는 걸 보면은 신동엽 씨가 그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 할 수 있는 요령이 뭘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되게 단순한 거예요. 과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과로를 안 하는가?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하니까 자기 힘의 한 70%만 사용해도 다 이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로가 안 돼요. 추울 때 밖에 안 나가고, 안 나가고, 더울 때 안 나가고.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 말하자면 항상 고쪽 도움에 있는 거예요. 날씨의 컨디션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원종 연기가 없어. 더울 때 에어컨 틀어주고 추울 때 히터 틀어주고 그러니까 그렇네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니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로가 아니에요, 상태가.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방송 녹화를 했는데 힘이 남아 도니까 과음을 하는 거예요. 과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피부 하얀 거 봐요. 햇빛을 안 본다. 그쪽 도매서만 하는 거예요. 나 저기 매니저한테 얘기해서
회기실에 있는 비타민 D 좀 갖다 주세요. 아, 깜빡했네. 예, 광합성을 못해가지고 비타민 D를 자주 먹어야 되거든요. 야, 명쾌합니다. 예. 아니 근데 미국도 과로사가 있어요? 그 단어가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아예 없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중독이라고 그러죠. 네, 일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분들은 보통 약간 특정한 직종에 속하는데요. 뭐 주식거래, 금융쪽, 아니면 컨설팅 업계, 굉장히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그러니까 불면증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이제 점점 여러 가지 다른 건강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과로사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었을 때 과로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과로사라는 게 아마 의사들이 인정한 공식 진단명은 아닐 거고 사람들이 통용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판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판례는 어떤 거냐면 제가 좀 보니까요. 뇌나 심혈관 계통의 질환으로 사망했는데 그걸 산업재해로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과로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마 의사가 예를 들어 쓰진 과로사라고 쓰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과로로 인한 자살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타살이네요. 타살이라고 봐야죠. 사회적 타살. 사회적 타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모든 얘기를 다 정리를 해주는 사례가 있어요. 뭐 아무래도 과로 얘기는 노동 착취 얘기인데, 근데 그러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면 전태일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사람이 직접 분신을 해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노동 착취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나이가 아, 제 나이요? 사실 제가 미션 임파서 자 본명을 벗어주세요. 아니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일을 했었어요. 아 주미 한국 대사관. 네, CIA 요원이에요? 아니요. 그 대한민국 정부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대사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사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어떤 한국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대요. 타일러에게 타일러이기 때문에 테일이 가까운데 그러면 전테일처럼 테일러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뭔가 저는 사실 그때도 전테일이 누군지를 알고 있긴 했어요. 한국 이름으로 타일러 테일이 비슷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한국 이름은 없죠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름이 타일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씨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막 일러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타일러 그러면 뭐 이렇게 타이른다 이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프로 타일러 이거. 프로 타일러? 아 계속 타일러는 사람. 아 프로 불편러처럼 프로 타일러. 중재자. 타일러 씨가 전태일 이야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는 게 네. 사실 저하고 비슷한 세대에 속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면은 뭔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이름이 됐어요. 예를 들어 친북 성향이 있다거나 그렇죠. 정부에 사실 그런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레임으로 씌워져 있었던 시기가 꽤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직도 저만 해도 그런 내면의 그런 셀프 스크리닝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부러워요. 네. 아니 근데 그게 부러워할 게 없는 게 전태일 씨의 그 분신은 되게 단순한 요구 조건이었어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맞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한 법을 지키라는 거. 그게 다예요. 노동 착취 이런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걸 씌운 프레임워크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회적인 얘기를 할 때 진짜 재밌는 게 그 단어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칼퇴. 아 칼퇴가. 왜 칼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18시에 퇴근을 정확하게 지키면 칼같이 퇴근을 지켜준다. 근데 그게 그냥 퇴근인데 왜 칼퇴일까요? 그게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게 나쁜 거라는 거를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진짜 벌떡 일어나면 칼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닌가요? 진짜 잘릴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제 뭐 네. 주변 친구나 뭐 선후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퇴근 시간 되면 그냥 퇴근하는 게 뭐 눈치를 볼 일은 아니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근데 거고. 그래도 차이점이 그 계약 사회는 아니냐 이런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내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 문화는 보기 싫은 거예요. 거긴 계약 사회인데 우리는 그거를 보기 싫어해요. 사실은. 네, 맞아요. 계약은 무시되고 문화가 먼저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부장이 자리에 있는데 감히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젊은 사람들이 퇴근하는 것이 나의 권리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칼퇴라는 이제 그 명칭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애매하게 한국 계약들 보면요. 갑을 병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계약이라는 게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체들이 맞추는 이 종이에서는 사람이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서로 약속하는 얘기니까. 근데 거기다가 위계 질서를 정리해요. 되게 뭔가 그러면은 미국에서 계약할 때는 자 회사를 우리는 자 이야 갑이라 하고 뭐 이제 없어요. 하고 의리라고 그런 이름 A로 하고 B로 하고 그래요? 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항에 밑줄이 보통 생겨요. 네. 그냥 빈칸이. 네. 거기다가 직접 쓰는 거예요. 도장 문화가 없다 보니까. 아 A로 하고 B로 하고가 네, 없구나. 영문 약자를 쓰거나 그리고 뭐 페이지마다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작게 사인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다 이름을 그냥 쓰는구나.